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이지스함이 정말 끝판왕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지스함이 앞으로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탐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탄도탄 요격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군사 안보 소식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고 유니크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디펜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대규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개량 계획 발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2A 구축함들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며, 성능 개량의 핵심은 레이더와 전투체계의 업그레이드이다. 기존의 스파이 1D 레이더는 신형 스파이 6 레이더로 교체될 것이며, 전투체계 역시 베이스라인 9 이상의 버전과 BMD 기능이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BMD는 발라스틱 미사일 디펜스, 즉 탄도탄 요격 능력입니다. 이렇게 디펜스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즉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들을 전부 거의 대부분 아주 성능 좋은 그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란 뭐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또 일본의 공고급 이지스함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우리 세종대왕, 또 일본의 공고, 이런 이지스함들이 전부 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 형제들입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은 세계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죠. 그전에는 이제 이지스 순양함이었으니까요. 지난 1991년 초도함이 취역한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으로 현재까지 66척이 취역했고요. 지속적인 성능 개량 사업으로 플라이트 1부터 플라이트 3까지의 형식이 존재하며, 각 형식에 따라 레이더와 전투 체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이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공고급, 일본의 아타고급, 또 뭐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급,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이 이지스 전투 체계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 군함들보다 훨씬 더 독보적인 위치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비슷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플라이트 1부터 플라이트 2, 플라이트 2A, 그리고 플라이트 3,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플라이트 1은 이제 초창기죠. 21척이 있고, 플라이트 2는 이제 과도기였습니다. 7척을 만들고 플라이트 2A로 발전했는데, 이 플라이트 2A는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39척이 실전 배치가 됐고, 7척이 내년까지 공사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모델인 플라이트 3, 이 플라이트 3는 현재 34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플라이트 2A를 플라이트 3급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플라이트 2A와 플라이트 3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레이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이트 1, 2, 또 2A까지는 다 스파이 1 델타, 즉 스파이 1D라는 모델을 베이스라인 9 또는 7 이런 식으로, 우리는 베이스라인 7.1 버전이에요. 미국은 현재 베이스라인 9 버전까지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스파이 1 델타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들어가서는 스파이 1이 아니고 스파이 6입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 1과 스파이 6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동식 위상 배열이냐 또는 능동식 위상 배열이냐, 이 차이예요. 그 수동과 능동의 차이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덩치가
이 플라이트 2A는 9,200톤, 그리고 플라이트 2, 그리고 플라이트 1 같은 경우는 8,300톤, 뭐 8,400톤 이렇게 되니까 플라이트 2A가 훨씬 크죠. 그리고 플라이트 3에 가서는 9,800톤 정도 되는 아주 이제 최초의 플라이트 1보다는 한 1,500톤 정도가 커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기구가 들어갔다. 어떤 그 장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발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이게 스파이 1 레이더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테스트 중인 스파이 6 레이더입니다. 뭐가 다르냐? 스파이 1 이 레이더는 지금 우리 세종대왕함도 탑재를 하고 있는 그 레이더인데요. 바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즉 패사 레이더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스파이 6 레이더는 어떻게 변했냐? 바로 2017년에 공개가 됐어요. 최신형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즉 AESA 레이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F-35, 또 F-22,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인 KF-X, 이런 최첨단, 최신식 그런 그 장비들은 전부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죠. 전자식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죠.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의 PSI 조기 경보기도 이 AESA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한 세대 이전은 패사, 즉 수동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차이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능력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패사와 AESA 뭐가 다를까? 패사는 일단 뭐 둘 다 레이더이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온 증폭기가 패사든 AESA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패사는 증폭기가 있고 그 사이에 위상 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프트 다음에 이제 방사 소자들이 있어서 전파를 방사를 하죠. 그러면 이 방사 소자 하나하나가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사 소자는 자신이 보내는 이 전파를 뒤에 있는 시프트로부터 받아서 그냥 보내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보내어서 탐지가 되는 어떤 그 목표물, 탐지가 된 어떤 그런 그 탐지물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시프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레이더의 근본 체계는 시프트입니다. 전기를 증폭기로부터 받아서 시프트가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팔각형의 이지스 레이더 한 판에 이 시프트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그 시프트 하나가 다시 방사소자를 뭐 몇 개 또는 수십 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AESA 레이더에 가서는 증폭기가 있고 중간에 시프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수천 개의 이 방사 소자가 아니고 TR 모듈이 앞에 딱 있어가지고 이 수천 개의 TR 모듈이 하나하나 그냥 다 따로따로 전파를 보내고 또 전파를 받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 AESA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증폭기가 중간에 위상 시프트가 있으니까 뭐 동시 대응 능력이 위상 시프트 하나는 동시 대응 능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가니까 굉장히 동시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좀 둔하죠. 그런데 이 위상 배열 레이더 같은 이 AESA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가 전부 따로따로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가지고 또 한쪽으로 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또 훨씬 더 긴 먼 곳을 탐지를 할 수 있게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보된 기술로 했더니 이제 성능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 이렇게 발전했어요. 기존 스파이 1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무려 2.3배가 증가했습니다.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알기로는 이지스 레이더는 최대 10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최대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탐지 거리가 무려 2.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추적 능력은 2배로 늘어납니다. 1000개를 추적하던 것을 2000개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발전한 능력을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지스 레이더들이 전부 BMD 능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됩니다. 이 BMD 능력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죠. 발라스틱 미사일 디펜스, 탄도탄 요격 능력을 이 이지스함 전체가 다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세종대왕함, 율곡2함, 서해유성룡함, 우리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들은 BMD 능력이 없어요. 이 이지스는 이지스인데 BMD 능력이 없어요. 왜? 그 능력을 부여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한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일본의 공고급 이지스함, 뭐 공고, 기리시마, 묘코, 뭐 초카이 이런 군함들은 다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BMD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똑같이 공동 구매를 한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를 했던 그 아타고급 구축함들, 여기는 전부 다시 또 우리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도 BMD 능력이 있어요. 즉 일본의 이지스 레이더는 전부 BMD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이죠. 북한의 핵미사일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는 그 BMD 능력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또 그나마 미국이 대신해주고 있는 그 미국하고 동맹관계 애매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기가 막히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모든 이지스함이 이제는 앞으로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이 수천 개의 모듈이 따로따로 작전을 하니까 정밀도도 엄청나게 향상이 되죠. 그전에는 이 쉬프트 하나하나가 이렇게 탁탁탁탁 봤는데 이젠 그것을 하나하나의 모듈이 다 보다 보니까 삼각, 측량, 모각,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차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위치 추적 능력이 훨씬 더 정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스파이6는. 자, 가장 결정적인 게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 무려 330km나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스파이6를 만드는 이 레이시온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면 RCS 0.01제곱미터, 즉 F-35의 전면 RCS, 이 전면, 즉 이 전투기의 전면이 가장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요. 그 F-35 정도 크기를 무려 330km에서 탐지할 수 있다라고 레이시온에서 밝힌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뻥스펙이 별로 없죠. 그래서 밝히는 게 거의 대부분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스텔스기, 이 F-35 같은 스텔스기를 330km에서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F-35보다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이 되는 중국의 젠20 이런 거는 뭐 한 400km, 500km 이런 데서 탐지가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이제는 지가 아무리 스텔스라고 우겨도 이지스함, 미국의 이지스함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왜? 미국의 이지스함들은 앞으로 SM6 그리고 SM3 이런 아주 초장거리 펀치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가 400km, 500km를 중국제 이지스 전투기를 탐지를 해버리니까 이건 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도 F-35를 도입한다고 해서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과 적이 된다면 똑같이 우리도 사냥감이 되겠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시아 전체는 방공우산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이지스함들이 방공우산에 놓이게 되죠. 자, 니프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이지스함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그 바다에서 떠서 작전하는 군함이기 때문에 이지스 레이더가 여기 붙어 있죠. 그러면은 수평선이 지구는 이렇게 둥그니까 수평선 넘어, 그러니까 뭐 한 36km, 37km 넘어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E-2D 저기 경보기, 또 F-35 전투기, 또 위성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다 받아서 협동 교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쏘는 미사일을 중간에 있는 E-2D가 받아가지고 그걸 또 저쪽으로 한번 반사시켜서
요격을 해주고 F-35가 또 한번 꺾어서 요격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태평양 함대의 7함대 우리 동북아를 관장하죠. 그 7함대에 있는 군함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커티스 월거, 또 존 S 맥케인, 또 베리, 스태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8척의 이지스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BMD 능력, 즉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진 군함은 이 베리하고 벤포드하고 또 밀루스 이렇게 세 척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서 여기 있는 맥켄벨 그리고 머스틴 이 두 척의 이지스함도 이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커티스 월버라든지 이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적어놓은 이 군함들이에요. 이 군함들은 퇴역을 하든지 퇴역을 해서 이 플라이트 3 즉 애초에 태생적으로 그냥 스파이 6를 장착을 하고 또 BMD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군함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태평양 함대 즉 7함대에 있는 태평양 함대 중 7함대에 있는 이 8척의 이지스함들은 전부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이 8척의 이지스 구축함 외에 또 2척 정도의 이지스 순양함들이 있죠. 걔들도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SM6의 사정거리인 370km 그리고 SM3의 사정거리인 2500km 이만큼의 방공우산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근처에는 적의 전투기, 적의 탄도미사일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척, 동해에 한 2척, 그리고 남해에 한 2척, 그리고 또 이 대만 근처에 2척, 뭐 이런 식으로 쭉 군함을 이어놓으면은 아예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어떤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이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남중국해까지 벗어나지를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미국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은 미국과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협동을 해서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방공 능력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MD에 우리가 왜 참여하냐? 뭐 미국의 MD에 우리가 왜 편입하냐? 미국의 MD 편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뭐 대학교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MD 편입이란 말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 가장 좋은 자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MD 편입 그러면은 아주 나쁜 놈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쫄보인 이 해군이 또 쫄보인 국방부가 그 여론의 성토가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미국의 MD 편입 안 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한다 이런 바보 같은 결단을 내려서 우리 한국 이지스함들은 미국과 연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미친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 개량해서 우리도 미국과 이 동북아시아의 이 탄도탄 요격 어떤 그 합동 작전 능력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국 버리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편이 돼서 미국하고 싸울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바보들이죠. 10년 전에 국방부, 10년 전에 해군들도 바보들이었습니다. 참, 그 생각하면 또 기가 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끝판왕으로 진화하는 미국의 함대 적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이지스함을 찍어내는 중국 그 해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중국제더라. 그런데 미제 무기는 달라요. 매일 전쟁을 해오면서 세계 최강의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100년을 달려오고 있는 이 미국의 무기들은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이 스펙은 그 스펙대로 안 나오면 고소고발당해요.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스펙은 대부분 뻥 스펙이죠. 그 뻥 스펙에 속지 말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같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지스 레이더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압도적인 방공 능력을 가지게 되자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이지스함 3척 추가 더 건조합니다. 정말 바보같이 이것도 스파이
6로 가면 좋을 텐데 스파이 1으로 합니다. 미국은 이미 스파이 6로 개량하는 마당에 우리는 스파이 1으로 갑니다.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눈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세종대왕함, 율곡이 2함, 서해 유성룡함 이 레이더들은 스파이 6로 미국의 플라이트 2A처럼 스파이 6로 우리도 개량합시다. 그래서 미국과 똑같이 동북아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동 교전 능력을 가져서 우리도 압도적인 방공 능력을 가지는 그런 해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동맹국의 발전하는 전력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